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오워크입니다. 오늘은 주피터 코인을 무료로 에어드랍 받는 방법과 토큰 소각 거버넌스 제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톤코인이 지속적인 호재가 발표가 되고 있어서 오늘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도요타가 이더리움의 계정 추상화를 채택해서 개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주피터입니다. 주피터는 솔라나 생태계의 대표적인 어그리게이터 플랫폼입니다. 솔라나 생태계에서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유동성을 인프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피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들을 살펴보면 토큰 스왑, 브릿지, 디파이 등이 있고, 런치패드를 비롯한 거버넌스 참여의 용도로 주피터 토큰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피터를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메타마스크나 팬케이크 스왑과 같은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피터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팬케이크 스왑은 BNB 체인을 위주로 지원하고 주피터는 솔라나 체인을 지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피터가 유명해진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밈 토큰의 체인이 솔라나이고, 코인들의 거래가 대부분 주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라나의 빠른 처리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는 밈코인을 쉽게 만들고 저렴한 수수료로 거래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 주피터가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업비트에도 상장이 되면서 국내에 신규로 진입하신 투자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코인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피터의 호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호재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트러스트 월렛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주피터 토큰 에어드랍이 진행된다라는 소식입니다. 트러스트 월렛은 셀프 커스터디, 즉 비수탁형 지갑이라고도 불리는데, 수백 개의 암호화폐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지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NFT나 DApp 등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피터 토큰 에어드랍을 받는 일정부터 살펴보면 한국 시간으로 8월 1일 자정까지 주피터를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피터 토큰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해당 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화면이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법인데, 지금 보시는 그림대로 천천히 따라하셔도 되고, 영상 본문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따라서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무료로 에어드랍을 진행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러스트 월렛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에어드랍 물량 확인해 보시고 클레임도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피터의 호재 소식을 살펴보면 주피터의 공급 감축에 대한 거버넌스 제한 투표가 진행이 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거버넌스 제한에 대한 내용은 주피터의 설립자인 미오가 X를 통해서 공개했는데, 거버넌스 투표 일정이 아마도 목요일날 시작해서 다음 주 중으로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몇 퍼센트의 공급량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 거버넌스에서 곧 공개가 되겠지만, 지난주 주피터의 설립자의 멘트를 보면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9일에 X를 통해서 J4J 초안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주피터의 공급량의 30%를 감축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FDV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창립자인 미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급량의 30%의 감축은 사실상 엄청난 수치이고, 거버넌스 제한이 통과가 될 경우 토큰의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시세에 있어서 큰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피터 홀더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톤코인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코인답게 지속적인 호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물려 시세 또한 크게 상승했고 현재 시총 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과거의 근본 코인이라고 불렸던 에이다와 트론을 단숨에 넘어버린 모습입니다. 올 한 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만큼 일부 매체에서는 솔라나를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톤코인에 대한 영상이 지속적으로 업로드가 되고 있고 지난 영상에서는 톤코인의 톤 텔레포트 비트코인 출시 소식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톤 텔레포트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톤 블록체인으로 원활하게 전송할 수 있는 브릿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톤 코인뿐만 아니라 톤 생태계에서도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DApp이 구성될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카드를 클릭해서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호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톤의 대표적인 월렛인 톤키퍼가 W5 스마트 지갑 표준을 출시했습니다. 스마트 지갑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갑을 활용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인 가스비가 없이도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지갑 표준이 톤 네트워크에서 승인이 되면서 현재 릴리즈가 되고 있고 벌써 유저들은 활용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토큰을 이체할 때 가스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나코인과 테더를 이체할 때만 해당이 됩니다. 톤 재단은 W5 스마트 표준 월렛에 대해서 톤 스페이스를 비롯한 다른 톤 월렛에도 적용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톤코인이 가스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톤코인의 수요처가 사라진 게 아니냐라고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톤의 기술 책임자인 아나톨리는 톤의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로 인해서 결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5의 병렬 처리 기능을 통해서 트랜잭션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톤의 경제성, 속도, 단순성을 높여 향상된 기능으로 유저들을 확보하고 톤의 점유율을 높여나갈 수 있음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톤코인의 호재는 다양한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입니다. 톤 재단은 7월 22일 애니모카 브랜드와 모카버스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톤을 위해 2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커톤이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과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개발자와 사용자가 톤 생태계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애니모카 브랜드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암호화폐의 대표적인 VC 중 한 곳입니다.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고 대표적으로 흥행했던 게임과 NFT를 꼽자면 엑시 인피니티와 롤러코스터 타이쿤, 크립토키티, NBA 탑샷이 있습니다. 대형 VC인 애니모카 브랜드가 톤코인을 밀어주고 있는 모습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톤코인을 대놓고 밀어주는 VC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판테라 캐피탈입니다. 판테라 캐피탈은 초기 리플과 이더리움을 투자하며 엄청난 수익을 거둔 가상자산 벤처 캐피털입니다. 그리고 판테라는 톤코인의 초기 투자자로서도 활동을 했고 이번에도 상당한 수익을 기록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톤코인의 두 번째 펀드를 만들고 자금을 조달하는 계획을 비공식적으로 알리기도 했습니다. 펀드의 출시 과정이 모두에게 공개가 된 것이 아니고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공개한 점을 보면 비밀리에 톤코인을 매입하고자 했던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애니모카 브랜드를 비롯해서 VC들이 투자하는 대표적인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더리움에 대한 소식입니다. 최근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23일에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비트코인에 이어서 알트코인 중 첫 번째로 현물 ETF 상장 소식을 알렸습니다. 총 9개의 이더리움 현물 ETF가 동시에 상장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텔레그램에서도 공유를 해드렸지만 과거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ETF가 환매 물량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영상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대형 호재 소식과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의 가치에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 대표적인 차량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도요타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차량의 사용 사례를 넓힌다라는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도요타는 가장 첫 페이지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블록체인 랩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도요타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이나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빌리티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없었기에 도요타가 가장 먼저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도요타는 진행 중인 내용을 굉장히 심플하면서 쉽게 모식화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최종 골은 결국 사람의 조작이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더리움의 ERC4337의 계정 추상화 표준을 활용해서 MOA를 설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MOA는 모빌리티 오리엔티드 어카운트의 줄임말로서 계정 추상화의 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보면 모빌리티 1.0은 차량의 상태를 나타내고 모빌리티 2.0으로 접어들면서 운전자와 차량의 상태를 오버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3.0으로 넘어들면서 정비 내역이나 자동차의 소유자, 딜러, 행정기관 등을 MOA 하나로 통합해서 프로세스를 간소화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다양한 정보들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온체인 세계에서 투명하게 관리되고, 이는 모빌리티 2.0에서 인간의 간섭이 없는 완전한 독립적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각 차량이 NFT처럼 자체 계정을 가지게 되고 자동차에 행해지는 모든 하드웨어의 작업들이 온체인에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체인을 이용해서 BMW에서 제조, 부품 공급망에 대한 관리를 온체인에 기록해서 관리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요타처럼 자체적인 설계를 통해서 모빌리티 생태계를 블록체인화하려는 움직임은 최초로 해석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블록체인의 사용 사례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더리움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신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에 이어서 최근 들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혼합형 ETF도 출시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까지도 참고하셔서 투자하신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너무나도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인엑스에서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5,000원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에 가입 링크를 눌러서 신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구글폼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7월 30일까지 진행하며 참여 방법이 굉장히 짧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신규 가입자분들을 대상으로 입금부터 거래를 진행할 경우 14만원 상당의 $100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5,000원권도 받아가시고 $100도 무료로 받으셔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